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덜 부끄럽기님,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주 오세요. 안녕하세요. 엄준식님 오셨고요. 정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9시 방송부터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댓글 올라오면서 인사 나누시는 걸 좀 봤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아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낯이 익은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간에도 인사를 정답게 나누는 걸 보면서 역시 뉴스 사랑방이 여러분들의 사랑방이 되었구나 라고 참 반가워집니다. 네, 들국가 향기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박애숙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고마워님, 아이디 처음 보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진아님, 저도 왔어요. 좋습니다. 저도 왔어요. 네. 김춘희 출첵이요. 오케이. 네, 오늘 그 출근길에 보니까 날이 조금 흐려요. 그리고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조금 그래서 더위는 한풀 꺾인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좀 후덥지근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짜증 지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날이 굳은 날에도 오늘 그 당원 배가 운동 또 밖에서 한다고 지금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 뉴스엔진에서도 지금 채팅창 상단에 그 고정 댓글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진종호 의원과 함께하는 당원 배가 운동 오늘 서울대 입구역 5번 출구죠. 5번 출구에서 11시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초록우사님 출석합니다. 아보하. 어제도 아보하하고 인사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카네이션님 목소리 힘을 빼니 듣기 편안하네요. 저 목소리 힘 안 뺐는데요. 네, 조금 더 제가 힘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목소리 힘 안 뺐는데 저는 동일합니다. 카네이션님의 오늘 듣는 게 조금 다르게 들리나 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서미경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월악사님도 오셨습니다. 영님, 나빠루의 집단 방에 갑니까? 아이, 설마, 동작구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서울대 입구, 여기면 봉천동 이쪽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까지 가면 진짜 이거는 안 되지. 네. 해당 행위. 예. 그 동작구에서 했던 것도 해당 행위지만 그냥 만약에 서울대 입구역까지 쫓아갔다. 그건 그냥 당원 배가 운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해당 행위죠. 아들 둘맘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바로 갈게요. 오늘 아시죠? 오늘 10시부터 지금 청문회 시작이에요. 네. 까도 계속 나오는 김민석.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 무슨 얘기만 하면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 무슨 얘기만 하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했던 그분이. 허영선님 관악구요. 알겠습니다. 봉천동 광학구. 오케이. 자, 청문회가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됐죠. 예, 지금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10시부터 그 청문회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자,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어제 쏟아낸 그 메시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의 의원이 총리로 간다고 했을 때 보호해 줘야겠죠. 그리고 그 인선이 낙마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풀어서 해소하라는 것이지 너 무조건 안 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의 스탠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박찬대 이분이요. 김민석 후보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거 몇 번을 더 읽어봤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몇 번을 읽어본 것 같아요. 자, 박찬대 그 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잖아요. 성경 얘기를 해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20여간 18년 동안 이분이 야인 생활을 했죠.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김민석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듯한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잠깐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 골고다 언덕을 그 나무 십자가를 쥐고 올라가잖아요.
그걸 어디에 김민석의 18년의 그 야인 생활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지금 김민석 후보가 돈이 이상하다. 그죠? 사적인 채무와 수입 지출이 다 이상하다. 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기간이 지금 2022년부터 2020년까지의 야인 시절에 돈은 안 벌지만 돈 쓸 때는 많았던 그 시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갔던 거기에다 비교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돈을 던져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앞뒤도 안 맞는 거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경악했어요.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 교회 헌금 이슈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 헌금 이슈가 지금 한 2억 정도 헌금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됐는데 핀트가 맞지 않아요.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김민석이 2억을 교회에 헌금한 걸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건 자기 자유예요. 선택이고요. 본인의 의지고 의사입니다.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30억을 주던 300억을 주던 그건 자기 의사 아니에요? 그런데 번 거보다 쓴 돈이 많은 상황이라고요. 버는 돈은 없는데 쓸 때는 많았던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차용은 했는데 안 갚고 있던 돈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갑자기 갚기 시작했던 거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2억을 헌금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핀트가 맞지 않아요. 헌금한 걸 뭐라 한 게 아니에요. 이 헌금한 돈은 또 어디서 났냐는 게 문제예요. 박예숙님, 내가 가서 돌을 던지겠어. 아이, 좋습니다. 저는 박예숙님 옆에 붙어서 구경할래요. 저는 죄가 많아서 돌을 던지지 못하겠네요. 야,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의원이 그래도 민주당에서 당대표 나오려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원내대표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자,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정부가 탄생은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도사리는 위험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도사리는 위험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여기에 저들은 벌써 김민석 흔들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김민석 흔들기를 해요? 자, 107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주진우 의원 한 명만 지금 문제 제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의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한다고요? 김민석을 흔들어서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럼 진짜 주진우 의원이 그 정도의 급이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네? 정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정도의 의원인가요? 초선 의원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을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주진우 의원 한 명, 그것도 초선 의원 한 명만이 그냥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수준인데 무슨 김민석을 흔들기를 해서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취임하자마자 인정하지 않고 끝내는 계속해서 공격했던 민주당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통해서 쓰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의 공격으로 쓰러졌다는 생각을 100% 하진 않아요.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무슨 김민석 흔들기를 해서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김민석 후보가 무슨 탄압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열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옥순이님. 국힘 나머지 의원들은 잠자는 중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비비드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영님. 살살이 박찬대 불안당 정청래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혹에는 해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의혹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변명하는 건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지금 정청래 의원 저희가 어제 티키타카 쇼에서도 얘기를 좀 했지만 지금 개딸로부터 왕수박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왕수박이다. 정청래는 이재명의 그 친명이 아니다. 왕수박이다. 뭐 이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정청래 의원이 지금 김민석 감싸기를 이재명 정부,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재명 정부를 뭐 보호한다라는 발언을 한 건 그냥 개딸을 위한, 개딸을 향한, 개딸을 들으라고 하는 맞춤형 발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허태호님, 국민의힘 싫다. 네, 지금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영님, 계몽도 거지같이 해갖고 당 분열까지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분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총리 인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기가 차고, 그리고 그분을 그분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뜨리고 있는 정청래, 박찬대 이런 사람들도 보면 기가 차고 더 기가 차는 건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나?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기가 차 하시는 것 같아요. 꽃나비님, 조금 늦었네요. 아, 꽃나비님 안 되겠어요. 출석 체크 좀 빡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며칠, 저번에도 한번 늦으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월학사님, 박찬대도 기독교 장로, 전광훈도 기독교 목사, 진정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박찬대도 기독교 장로예요? 장로예요? 하긴 뭐 골고다 언덕 얘기를 한 거 보면 기독교의 베이스를 갖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저 말은 참 큰 실수한 것 같아요. 어제 비교할 때를 사실 비교하면 안 되는 데고 100번 양보해서 비교를 한다 쳐도 그만큼 비교할 만큼의 선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고, 그 생활을 했을 때 돈 문제가 계속해서 의혹이 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예수님께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슬님, 운행하면서 열심히 경청합니다. 그래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비비드님, 애잔하다. 박찬대, 정청래, 니들은 한동훈 상대가 안 돼. 아유, 여기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비드님, 요것도 비교 대상 아닙니다. 네. 하여튼, 비교 대상을 잘못 찾았다, 요거는. 네. 지금 박찬대만 비교 대상을 잘못 찾은 게 아니에요. 박메이저님, 저는 안 늦었어요, 출석. 오케이,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고 있다. 자, 박찬대, 제가 이 장로님께, 네, 이 박창대 당대표 후보자님께 요 영상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딱 정의할 수 있는지 어제 저희 오진영 작가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네. 김민석 이 총리 후보자 얘기가 네. 나왔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네. 거기가 이제 삼성을 모델로 한 이제 기업의 재벌 회장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네 민주화가 뭔지 아나? 하면서 민주화 전에는 내 호주머니 돈 노리는 놈이 군인 한 놈이었는데 민주화 후에는 나보고 돈 달라는 내 돈 뜯어가려는 놈이 민간인 3명으로 늘어났다. 그게 민주화다.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 김민석이 전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해서 민주화가 된 다음에 그 부자들 돈 삥 뜯어먹고 산 정치 낭인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검찰 수사의 경우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경우가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부부 수사였기 때문에 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권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김민석에 대해서 그런 칼 같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별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네, 임지원님,
항상 잘 듣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영님께서는 왜 지각생만 아는 척 해주냐. 장학생도 아는 척 해줘야 된다. 우리 영님 진짜 열심히 댓글 써주시고, 네, 늘 오시고, 지각도 안 하고, 우리 영님 최고. 그리고 영님은 제가 댓글 보면서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어요. 진짜 댓글 재밌게 쓰시고 있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진영 작가님께서 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그냥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냥 민주화 전에는 군사 정권에서 피해를 봤다면 이제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뭔가 기득권이 돼서 활개를 치고 있다. 그중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김민석이다. 그쵸? 예. 자, 김민석 후보의 그 인사청문회가 아마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됐죠? 예, 된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들이 오가는지 정말 김민석 후보는 명확하게 아주 시원하게 해명을 잘 하고 있는지 사실 못할 것 같긴 한데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12시 30분부터 오늘 윤희석 전 대변인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티키타카 쇼 이어서 할 예정인데요. 오후 방송에서 오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내용들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신저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비열하다고 생각해요.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냥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열하다고 생각해요. 입을 막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특히나 아까 어떤 분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분들은 뭐 합니까? 라는 얘기도 네, 하셨죠. 그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메신저를 공격하니까 다른 의원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뭐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판 기념회에서 뭐 실제로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걸 본인이 뭐 자백 아닌 자백을 해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또 확산될 모양새가 보이는데 그 얘기 때문인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돼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의원도 입을 열지 않고 어떠한 의원도 공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격이라고 함은 지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지금 주진우 의원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탈탈탈탈 털렸습니다. 예. 그리고 털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재산이 많은 게 죄는 아니니까요. 의혹과 부러움은 지금 구분해서 봐야겠죠. 네. 뭐 부러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금 신고 제대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천받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는 사람이지 검증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자, 김민석의 입장은 어떨까요? 최근 한 유튜브에 나와서 한 발언들을 보니까 이분도 오늘 청문회에서 답 없겠구나 싶었어요. 자, 김민석의 입장 일단 첫 번째 대선 때에도 이재명 후보에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다. 나한테도 그런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해서 난 이해가 잘 안 가더라. 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국민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아니 돈을 어디서 벌어서 왜 이렇게 많이 썼고 네가 번 돈보다 왜 더 많이 쓸 수 있었는지 그리고 돈을 빌렸다고 했으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안 갚고 있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하나씩 둘씩 갚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궁금하다고요. 이게 뭐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 자, 오늘 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이해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까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대선 때 공격했다. 나한테도 그런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개딸들아 듣고 있나? 내 말을 듣고 있나? 나를 도와라. 나를 지켜야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논리였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주진우는 정치 탄압을 당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빌드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자기가
주진우 의원은 자기가 정치 탄압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차곡차곡 빌드업하고 있다. 자, 이거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자, 뉴스엔진에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 뭐죠? 기승전 특검, 입막기용, 몰아붙이기용, 특검, 뭐만 하면 특검으로 갔다 입을 확 막아버린다. 그거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있어요. 강득구 의원. 자, 이분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진우 최상병 특검 시작하면 영순이다. 수사해야 된다. 수사 영순이다. 그때 당시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다. 그때 당시에 최상병 수사 사건, 그때 당시에 법률비서관이었다. 특검 시작하면 영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기승전 특검, 뭐만 했다 하면 특검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 뻔한 속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자, 다시 볼까요? 김민석의 발언. 주진우는 정치 탄압을 당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할 만한 건 뭐라고? 최상병 특검 시작하면 영순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단 주진우만이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명태균 게이트 이런 거 다 엮어가서 무슨 얘기만 하면 너 지금 특검 받으려고 하니까 그 특검에 빌드업 하려고 정치 탄압 받았다고 하려고 지금 저런 얘기하는 거지? 그냥 다 입을 막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뭐 합니까? 네. 내란에 지금 선 딱 못 긋고 있죠. 탄핵에 선 딱 못 긋고 있죠. 계엄의 선을 딱 못 긋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 들추지 마세요. 우리끼리 화해하고 우리끼리 손잡고 같이 가요. 이러고 있죠.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민주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염려를 모두 하려고 한다. 그게 지금 김민석의 발언에서 이미 보였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특검 얘기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건희 씨 특검이요. 엄청나요. 의혹이 16개예요. 어제 저희 뉴스엔진에서 티키타카쇼에서 16개 의혹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1일 동태조사 했는데 1위가 명태균 게이트가 나왔었죠. 되게 압도적이었어요. 70% 이상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건진법사가 제일 궁금하다 뭐 이랬던 분도 어제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건진법사 관련해서 이슈가 또 하나가 나왔어요. 자, 건진법사의 폰에서 건희2라고 저장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니라 건희2 이렇게 이름을 저장했어요. 근데 이 핸드폰 번호에 그 핸드폰 번호의 소유자는 김건희 씨를 수행했던 수행비서의 명의로 확인은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폰이 그 사람 폰이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치만 그 핸드폰 번호는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였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확인은 됩니다. 자, 건진법사의 핸드폰에 나와 있는 건희2 이 핸드폰이요. 여기에 그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 것이 확인이 됐대요. 계속해서 보낸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번호가 아마도 청탁의 통로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와 소통하는 가운데서 통일교회 간부에 대한 이슈들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실제로 김건희에게 통일교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유로 지금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청탁을 하려고 했는지 청탁을 했다면 어떤 이유로 하려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쫙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희2라는 거에 좀 주목을 돼야 된다. 근데 보통 이렇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을 뭐 모르거나 아니면 이름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연락을 자주 해야 되고 이 사람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저장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저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의 오른팔 또는 왼팔 정도 되는 사람이니 건희2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건의2 실제 윤석열일지도. 요것도 새로운 접근인데요. 그래요. 건의2가 윤석열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명의는 김건희 씨의 수행 비서였던 행정관, 네, 뭐 정모 씨라고 합니다. 그 사람으로 되어 있다. 네, 이런 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기사 바로 갈까요? 어제요. 어제 서울고검이 김건희 씨를 소환하려고 했대요. 어제 한 번 더. 근데 또 불발. 지금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요거 조사하고 있고요. 또 어제가요. 중앙지검도 세 번째 소환하려고 했던 날이래요. 네, 중앙지검은 명태균 전담 수사팀이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고검에서는 어제 두 번째로 김건희 씨를 소환하려고 했고 중앙지검에서는 어제 세 번째로 김건희 씨를 소환하려고 했던 날인데 다 불발됐죠. 끝내 불발. 모두 거부. 예, 김건희 씨는 그냥 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환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건 그렇게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프기도 하겠죠. 네, 아프다는데 뭐 안 아프다고 저희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프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소환이 어, 들어오고 있다. 네. 자, 지금 버티게 들어와 있고요. 두 수사팀이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려고 했는데 다 불발이 됐어요. 근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특검에는 나가겠다. 특검에는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자, 그럼 특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특검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여러분들 좀 함께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여주세요. 하트꼬시자님, 이제 왔어요? 출석. 알겠습니다. 일찍 오세요, 일찍.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특검의 사이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특검을 맡은 특검은 민중기 특검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지금 특검을 맡았고요. 부장검사급 8명을 팀장으로 하는 8개 수사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자, 부장검사 8명이 한 팀씩 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수사에서도 보면 그냥 되게 큰 건 하나하나가 차장 검사가 수사 맡고 위에 부장이 컨펌하고 요런 정도의 그 구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부장 검사 8명을 팀장으로 해서 수사팀 8개를 구성한다고. 이게 어제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특검법에 의해서 정해진 파견 검사가 정원이 최대 40명이에요. 그래서 검사 40명을 꽉 채우겠다까지 나왔어요. 자, 정리하자면 부장검사 8명, 평검사가 32명 해서 40명 꽉 채워서 검사 파견 요청을 완료했고 지금 부장검사가 8명이고 팀이 짜진다고 했잖아요. 한 팀당 의혹이 총 16개인데 2개씩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16개의 의혹이 부장검사 1명당 2개씩 전담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규모도 규모인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명의 부장검사가 내가 더 좋은 실적을 내거나 혹은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얼마나 경쟁심을 가지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8개의 팀이 경쟁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지금 수사예요. 어제 저희 타카 아저씨가 좀 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막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의 사이즈다. 예. 근데 김건희 씨가 고검과 중앙지검에서는 모든 소환에 불응하면서 내가 특검은 가겠다라고 했는데 특검의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파견검사 40명 외에도 그 외에도 공수처에 공무원 신분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 받을 예정이래요. 근데 공수처에서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주지 않겠어요? 태종대 등대님, 건희 씨 우울증, 나는 우라통. 조사받고 죄 있으면 정밀 심체 검사 받고, 네, 무상 관급식 먹으면서 편히 쉬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PX님, 특검 잘한다. 이런 걸 주셨고요.
비비드님, 싹쓸이 하는 거는 찬성하지만 대통놈도 특검 가자. 재판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재판은 계속돼야 됩니다. 블루스카이님, 서울 고등법원 정가 4범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창님, 윤건희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서연님, 체포당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잔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소환조사 응하지 않고 체포를 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서 포토라인에 서서 뭔가 본인이 소환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특검은 간다고 했는데 특검도 안 간다라고 한다면 저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공수처에 공무원 신분의 검사 추가로 파견한다 했죠. 여기 끝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에도 전문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주가 조작 때문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김건희 씨는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렇습니다. 영님, 체포할 팔비를 해봐라? 이게 사투리인가요? 네. 누가 동정합니까?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이재명 정부 얘기 좀 할게요. 어제 이재명 정부에서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발표를 했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재수 의원 지목했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인선, 지금 지방선거 석권을 염두한 포석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모두 석권하기 위한 그러한 인선을 포석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거대 여당뿐만이 아니라 지선까지 승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네, 전재수 의원인 것 같아요. 지금 전재수 의원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민주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역 3선입니다. 유일한 현역 3선. 그러니까 추후에 전재수 의원을 장관으로 시작해서 이제 부산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 특히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네, 만들어 가면서 혹은 시간을 끌면서 좀 제도화 시켜가면서 뭐 부산시장이라던가 경남지사라던가 등등의 지방 선거를 좀 염두하고 있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언더훈이님 출첵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전부터 민주당과 또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민주당은 지자체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뭔가 지방선거와 연결해서 많이 포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문제를 저희 뉴스엔진에 출연하고 있는 현직 당직자 우리 이병훈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함께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 전국에서도 대선 과정에서도 부산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몇 번이고 후보의 어떤 유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의 김영삼 대통령의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은 이제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섰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계엄이나 뭐 이런 어떤 비민주적인 상황이 벌어지니 그에 대해서 부산 민심이 이제 바뀐 거죠. 네. 그 말씀대로라면은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부산 민심이 지금은 일부가 개혁신당으로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6.9%가 빠졌어요. 그거는 명백히 계엄에 대한 심판이겠죠. 네네, 계엄의 맞습니다. 심판인데 저는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얘기했던 게 해수부입니다. 네. 부산 해수부 이전이에요. 그건 이제 내년 지방선거용이겠죠.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그러면 해수부를 실제로 준다 그러면 해수부가 실제로 이전하는 것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고 한다면 부산 민심은 실제로 더 악화될 우려가 커지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산업은행을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네. 그것은 사실 이제 지나가 버린 거죠. 실현되지도 않았고 그 공약은 말 그대로 네, 그냥 공약이 맞습니다. 돼버렸는데 저는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민주당의 공약이 뭐냐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에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균형 이, 맞죠? 예, 지방선거에 맞춰서 실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각 지역에, 각 지방에 준다고 하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지방 민심은 지금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거기에다가 박상수 변호사께서 지적했듯이 각종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지금 돌직구님께서는 전재수 의원이 선거운동을 잘 하더라고요. 라는 걸 주셨는데, 어쨌든 현역 3선, 그것도 보수 텃밭에서 3선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의 강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재수 의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요지는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도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지금 뭐 거대 여당도 모자라서 이제는 광역단체장까지도 석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참 영악하기까지 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 블루스카이님께서 이런 글 주셨어요. 국민의힘의 의원들,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 정과 사범,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걸 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지방선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국민의힘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제수가 뭐 어쩌니 저쩌니가 아니라 민주당은 이렇게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나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함께 네, 그러한 포석을 까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돌직구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치밀한데 국힘은 치졸하기만 합니다. 맞아요. 네, 치졸하기만 합니다. 로비님, 요즘은 답답하고 짜증나는 뉴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밝고 신나는 뉴스가 기다려지는 시절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티키타카 쇼에서 많이 웃으면서 사실은 방송을 하려고 노력해요. 저희도 쉽지 않아요. 너무 속이 뒤집어지고 있는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도 웃으면서 방송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웃으려고 노력하고 웃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가 먼저 많이 웃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재명 정부 5년 길죠? 아직까지 뭐 반이 뭐야? 1년도 안 지났는데 근데 그 5년을요. 우리가 웃고 지나가도 5년이고요. 울상을 하고 지나가도 5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저희가 웃으면서 방송하고 또 웃겨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지금 웃을 때냐, 웃음이 나오냐,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스트레스가 풀리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도 웃으면서 방송하는 것보다 각 잡고 방송하는 게 더 쉽습니다. 하지만 웃겨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 일을 함께 좀, 이 상황을 함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 이어갈까요? 어제 있었던 개혁신당 얘기 좀 할까요? 네. 개혁신당의 대선평가 세미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는 부럽던데요. 음. 왜 부러웠냐면 개혁신당은 저렇게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네. 근데 국민의힘은 뭐 하지? 진짜 국민의힘은 답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저는 사실 좀 부러웠어요. 음. 어제의 아젠다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딱 하나였어요. 이준석 전 후보가 득표한 8.34%.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가? 예. 이게 좀 아젠다였어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위해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되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혹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좋다 생각했어요. 자유님, 저도 아는 척, 자유님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일단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 여기서는 개혁신당에서는 그 상임 고문을 했었죠. 지금은 전임자인데요. 불렀고요.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이분은 어쨌든 좌편향적인 평론가인데, 영님 얘기 주시네요.
진중권, 조갑재, 그러니까요. 이분들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불러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PX님, 개혁신당은 지금 국힘보다 낫다고 봅니다. 저도 어제 있었던 이 세미나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김종인 그 전 상임 고문이 했던 말을 좀 보면 선거 기간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네, 앞으로 국민들에게 좀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요 얘기했고, 그다음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2030 특히 남성에게만 좀 지지층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도 높은 비호감도 두 가지 때문에 확장성의 한계가 보인다. 예, 요 얘기했고요. 그다음 조갑재 대표께서는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만 보고 바라볼 거냐? 지금 고령층과 좀 대화할 수 있는 아젠다를 개발하자. 요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만 되게 잘 전달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보, 한국 역사의 정통성까지 포함하는 개혁신당의 아젠다를 좀 개발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개혁신당 하면 이준석 하면 젊은 층, 그러니까 젊은 층 중에서도 남성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는 확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갑재 대표는 안보와 한국 역사까지 좀 포함해서 아젠다를 개발해라. 예, 좀 넓혀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검은별님, 뉴스엔진도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초대해 주세요.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최고다 하고 떠들면 뭐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는 조금 더 많은 분들 초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김형주 의원,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님도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와, 이분을 뉴스엔진에서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섭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일한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중도 보수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분들이 이 방송 많이 듣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힘내세요. 그리고 함께 동일한 생각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폐 없는 자유님, 장학생이에요. 맞아요. 우리 장학생. 이제야 댓글을 달아요. 알고 있습니다. 늘 오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까칠님,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자리를 못 만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황규동님, 뉴스엔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영님, 민폐 없는 자유님의 족적을 남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희 뉴스엔진도 많은 분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의 비판도 들을게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느꼈던 건 비판인가 비난인가를 가려서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판은 듣겠습니다. 근데 비난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난은 저희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함께 주셔도 좋지만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잘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 PX님, 네, 개인 보수 유튜브들도 한 번씩 불러주세요. 근데 지금 나열해주신 분들도 삼촌TV, 종이TV, 윤TV 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일 하시고 계시고 저는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과 또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고 싶어요. 네. 조금 더 다른 분들의 목소리까지도 많이 담고 싶습니다. 네. 개혁신당 의원 2명인가요? 3명이요, 3명. 이주영 의원, 천하람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총 3명이죠. 엄준식님, 맞아요, 잘한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유센진이 갖고 있는 생각은 동일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거든요. 아, 저런 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유센진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참 아쉽다라는 생각했고요. 의헌님, 김부선님, 옳은 소리 합니다. 그래요. 또 조갑재 대표님도 오셨고, 그죠, 어제. 또 진중권 교수도 함께 했더라고요.
네, 진중건 교수가 감정을 자극해서 반사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요 얘기도 했고, 국민의힘을 제치고 싶다면 보편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좀 가져라. 2030 여성표는 한 자릿수밖에 나오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도 좀 했고, 그리고 이들을 적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보편 정당을 지향하느냐.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확실한 쓴소리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하시지만 국민의힘이 왜 이런 걸 못합니까? 에 대해서 속상하다라는 얘기 했죠. 저도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국민의힘의 내홍이 개혁신당에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보수 진영인데 지금 국민의힘에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 혹은 반전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국민의힘 내홍 이러한 상황은 개혁신당에게 대안으로서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아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개혁신당에서의 이런 세미나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쁜 여사님, 개혁신당이 국민의 힘보다 낫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저런 거 할 수 있잖아요. ESY님, 이준석 본성은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주요한 이슈들 아젠다는 다 이준석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월악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 배승희 이런 사람, 고성국 이런 사람, 전용억 이런 사람 부르지 말라고. 그런 사람 뭐하러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한쪽에 편향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편향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뉴스엔진이 노력하는 거지 그분들을 모시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욕하면서 그들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예, 고성국, 뭐 배승희 이런 사람, 전용 이런 사람들 욕하면서 그런 사람들 닮아갈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끼리 잘한다, 우리끼리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까 봐 다양한 분들을 모신다는 거지 그런 분들은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뉴스엔진 뉴스 사랑방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님 불러도 오겠어요? 네, 부르지도 않습니다. 네. 오늘 오후 방송 안내 드릴게요. 오늘 오후 12시 30분 정치는 상식이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어제 제가 글쎄 티키타카 쇼 끝날 때 요거를 안내를 안 한 거예요. 깜빡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깜빡하고 안내를 안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많이 왔어요. 내일 우리 윤희석님 오시는 날인데 안 오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 12시 30분에 정치는 상식이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끊지 않아요. 네, 바로 이어서 티키타카 쇼 함께 할 건데 우리 함은경 마포 탱크 함은경 당협위원장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함은경 위원장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동시대를 함께 살아온 운동권이고, 운동권의 데모입니다. 데모. 대부가 맞겠구나. 죄송해요. 데모래. 대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오늘 김민석 후보 총리, 인사청문회를 지금 기념해서 오늘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오늘 방송도 재밌겠죠? 네.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쫙 이어서 방송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로빈님, 조렐루야 언제 또 볼 수 있나요? 조렐루야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제가 잃어버린 오빠 같은 분인데, 그 텐션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요즘에 일정이 좀 빡빡하셔가지고 일정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조렐루야님,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오세요.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정리를 하고요. 네, 조금 있다가 12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30%는 구독을 안 하고 보더라니까요. 네, 구독도 해주시고요. 또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서울대 입구역 5번 출구에서 지금 진종호 의원과 함께하는 당원 가입운동, 당원 배가운동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네,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정리할게요. 함께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